안녕하세요. 식품안전정보원 박은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시가 소비자 건강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시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올해부터 하노이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이용해 상점에서 파는 과일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하노이시는 상품의 진위 여부 입증 코드도 적용하고 채소나 육류, 수산물 일부의 공급원을 추적하는 사업도 계획하는 한편 안전한 도시 식품망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식별 코드,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센터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균에 반복해서 감염되면 염증성 장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동물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을 낮은 수준으로 감염시켜 인체 염증 증후군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인체 식중독 모델을 개발했고 반복된 노출이 장 조직 중에서도 특히 대장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염과 재감염을 거듭한 지 수주 후에 쥐의 병원성균은 사라졌지만 장 조직 손상과 염증의 심각한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했을 뿐더러 감염 유발을 중단시킨 후에도 손상은 진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염식이 위험하다는 주의는 종종 접하지만 식염 섭취에 따른 위험성과 뇌를 포함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게 발표된 것이 없었는데요. 최근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고염식 섭취로 인해 뇌의 혈류 손상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넬 의과대학의 한 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식단에 전형적으로 함유된 식염의 16배에 해당하는 고염식을 쥐에게 제공한 지 8주 후 변화를 관찰했으며 이들 쥐의 뇌 혈류량은 정상식을 먹은 쥐보다 23에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이들 혈관은 수축 또는 팽창을 통해 혈류량을 조절하지만 고염식 쥐의 뇌혈관은 자극 발생 시 적절히 팽창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히 조사한 결과 혈관 확장 신호를 주는 일산화질소 생산에 관여하는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라는 효소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젊은 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젊은 층의 절반 이상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메스꺼움 등 다양한 증상을 느꼈으며 드물지만 발작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수는 에너지 음료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고 업체들이 카페인의 안전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수면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분명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 음료에는 단순히 카페인뿐만 아니라 타우린, 설탕, 생약 보충제 등과 같은 다른 각성 성분들도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